지영아, 이리 와. 태준 씨,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병원에서 2주간 쉬라고 해. 혼자 외출? 불가능. 화장실 갈 때도 따라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몇 번을. 병원 진단 염증과 상처 2주간 절대 금지. 지영아, 이리 와. 병원에서 안 된다 했어. 괜찮아, 금방이야. 이게 사랑입니까? 통제입니까?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영입니다. 올해 62살이에요.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아왔어요. 아들은 결혼해서 서울에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어요. 명절에 전화하고 가끔 용돈 보내주고 그게 다였습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운영하던 미술학원에 한 남자분이 등록하셨어요. 태준 씨였습니다. 68살. 전직 경찰서장이셨대요. 그림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수줍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처음엔 그저 수강생 중 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매주 수업이 끝나면 커피를 권하셨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지영 씨는 그림을 참 따뜻하게 그리시네요. 저도 이런 여유를 가져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30년 넘게 경찰 생활하면서 이런 시간은 처음입니다. 은퇴하시고 뭐 하세요? 집에만 있었어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네, 딸이 권했어요. 취미 하나 가지라고. 따님이 같이 사세요? 아니요, 부산에 있어요. 자주 못 봐요. 아, 지영 씨는? 저도. 아들이 서울에 있어서. 그럼 혼자 사세요? 네. 5년 전에 남편이 먼저 갔어요. 저도 3년 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외롭죠? 네. 외로워요.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갔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영 씨 같은 분이 제 곁에 있어준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저도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재혼했습니다. 태준 씨는 경찰서장 출신이라 연금도 넉넉했어요. 지영 씨,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학원 일도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이제 편하게 살자. 처음 3개월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마다 태준 씨가 차로 학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지영아, 커피 한 잔 마시고 가.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할까? 저녁에 뭐 먹고 싶어? 항상 저를 챙겨줬어요. 주말마다 함께 미술관에 갔습니다. 손을 잡고 그림을 보던 시간들. 이 그림 좋다. 우리 집에도 이런 거 걸어볼까? 제가 그린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주었어요. 여기 딱이네. 매일 볼 수 있게.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였어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만나러 가겠다고 했더니 태준 씨가 말했어요. 내가 데려다 줄게.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줘야지. 위험할 수도 있잖아. 처음엔 챙겨주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고마웠어요. 일주일 후 마트에 혼자 가려다 또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같이 가자. 무거운 것도 있을 텐데. 바로 앞인데 괜찮아. 그래도 같이 가는 게 낫지. 결국 함께 갔어요. 2주 후엔 미술학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수업 끝날 때까지 근처 카페에서 기다릴게. 혼자 가도 돼. 아니야, 같이 가는 게 좋아. 매번 함께 갔습니다. 학원 일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태준 씨가 항상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거든요. 수업 중간중간 문자가 왔습니다. 언제 끝나? 조금만 더. 배고파. 집중할 수 없었어요.
학생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결심했어요. 태준 씨, 학원 정리하려고. 진짜? 그게 좋겠다. 너무 힘들어 보였어. 하지만 수입이. 걱정 마. 내 연금으로 충분해. 그래도, 지영아, 평생 일했잖아. 이제 쉬어. 학원 매매대금은 우리 공동 계좌에 넣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학원을 정리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하던 곳이었어요. 태준 씨 말대로 공동 계좌에 넣었어요. 그날부터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태준 씨와 둘이. 3주 후 저는 산책을 나가려다 멈칫했어요. 현관문을 열려는데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산책 좀 하려고. 지금 공원에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던데. 나랑 같이 가자. 혼자 다녀올게. 안 돼. 위험해. 결국 함께 산책을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깨달았어요. 태준 씨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것을. 어디를 가든 물었습니다. 어디가? 누구 만나? 몇 시에 와? 보고해야 했어요. 아니, 보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항상 함께 가니까요. 어디든 태준 씨의 차로만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차 안에서였습니다. 마트에 가는 길이었어요.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응? 우리 둘뿐이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리고 태준 씨가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설렜어요. 부부니까요.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은행 가는 길에도 똑같았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더니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여기는 밖인데. 괜찮아. 아무도 못 봐. 선팅했어. 그날 이후로 외출할 때마다 차 안에서 함께 했습니다. 마트 가는 길에도, 은행 가는 길에도, 병원 가는 길에도. 처음엔 낯설었지만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마찬가지가 됐어요. 외출을 거의 안 하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둘이 있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태준 씨가 말했어요. 지영아, 이리 와. 일어나자마자였습니다. 아직 세수도 안 했는데. 괜찮아. 이리 와. 아침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또 불렀습니다. 지영아. 응? 잠깐만. 오전이었어요. 빨래를 널다 말고 거실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TV를 보는데 또 말했어요. 지영아, 이리 와. 지금? 응, 지금.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 책을 읽고 있는데 또 불렀어요. 지영아. 또? 할 일도 없는데 뭐해? 저녁 준비를 하려는데 뒤에서 안았습니다. 저녁 준비해야 해. 나중에 해도 돼.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당연히 함께 했습니다. 하루에 5번, 6번, 어떤 날은 7번도 넘었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60대 후반 남성분 계세요? 이거 정상인가요? 처음엔 건강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왜? 어디 아파? 아픈 건 아닌데 좀 피곤해서. 조금만. 금방 끝나.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지거든요. 어느 날 밤 정말 힘들어서 거절했어요. 태준 씨,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태준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 일어나서 옷을 입더니 거실로 나갔어요. 1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걱정돼서 나가봤어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지영아, 나한테 문제 있어?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자꾸 거절해? 거절하는 게 아니라 몸이 좀 힘들어서. 부부인데 그런 것도 안 되면 어떡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다른 부부들도 이렇게 사는 건가? 나만 이상한 건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 괴롭다는 것, 태준 씨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 집에만 있으니 하루 종일 둘이라는 것, 시도 때도 없이 요구받는다는 것, 거절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진다는 것,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부부니까요. 사랑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매일이 반복됐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어디든 함께. 차 안에서도, 집에서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신 적.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 통제라는 걸. 며칠이 지났습니다. 몸이 이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랫배가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됐어요. 밥을 먹어도 체하는 것 같았고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어깨도 허리도 다리도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피부도 칙칙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내 몸이 먼저 망가질 것 같아 병원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혼자 가고 싶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태준 씨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태준 씨,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아. 수저를 놓는 태준 씨. 어디 아파? 어느 병원? 여자 문제라. 혼자 가볼게. 태준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부부인데 왜 숨겨? 나도 알아야지. 숨기는 게 아니라 부인과는 좀 더 그래. 내가 같이 가야지. 혼자 가도 괜찮아. 안 돼. 같이 가자. 어조가 단호했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어요. 물론 태준 씨와 함께였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물었어요. 정확히 어디가 아파? 배가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언제부터? 며칠 전부터.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냥 괜찮아질 줄 알았어. 다음부턴 바로 말해. 알았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태준아, 여기서 기다려줘. 금방 나올게. 나도 들어갈게. 부인과인데, 남편인데 뭐가 문제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이름이 호명됐어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준 씨는 진료실 바로 앞 의자에 앉았어요. 여기서 기다릴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랫배가 자꾸 아프고 소변 볼 때도 불편해서요. 생리는 언제 끝나셨어요? 5년 전쯤이요. 아, 그럼 폐경 후시네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이런 검사를 받다니. 검사 후 다시 진료실에 앉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질점막이 많이 얇아져 있고요. 골반 근육도 상당히 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염증이 있습니다. 화면에 빨간 부분이 보였어요. 염증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질 내부에 미세한 상처들이 여러 곳 보이고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부부관계가 좀 잦으신 편인가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게 편하게 말씀하세요. 치료를 위해 필요한 질문이에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질이 건조해지고 점막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회복도 안 되고요. 그 상태에서 자주 그것도 무리하게 관계를 하시면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환자분 나이가 62세시니까 질벽도 많이 얇아진 상태예요. 마치 종이처럼요. 그래서 조금만 자극이 가해도 쉽게 찢어지고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당분간은 관계를 피하셔야 해요. 최소 2주는 쉬셔야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잠시 멈추시더니 말을 이으셨어요. 이 나이에 하루 여러 번은 솔직히 몸이 견디기 힘듭니다. 특히 폐경후 여성분들은요. 남편분께 이 상황을 설명하시고 횟수를 좀 줄이셔야 해요. 그게 안 되면 계속 이런 염증이 반복됩니다. 목이 메었어요. 남편한테 어떻게 말하지? 줄여달라고 말하면 또 화낼 텐데. 알겠습니다. 겨우 대답했습니다. 처방전 드릴게요. 항염증제하고 질에 바르는 연고요. 그리고 근육 긴장 풀어주는 약도 드릴게요. 염증이 심해서 항생제도 같이 드릴게요. 2주 후에 다시 오셔서 확인해야 해요.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태준 씨가 바로 일어났어요. 뭐래? 괜찮대. 거짓말하지 마. 표정 이상해. 진짜 괜찮대. 차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계속 물었어요. 정확히 뭐라고 했어? 그냥 몸이 좀 안 좋대. 약 처방받았어? 항염증제랑 여러 가지. 염증? 어디에? 그냥 여자 쪽이야. 뭐래? 자세히 말해봐. 2주 후에 다시 오래. 태준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2주? 그동안 뭐 하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관계를 피하라는 말을. 숨이 막혔습니다. 왜 이렇게 캐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약을 먹고 누웠어요. 피곤했습니다. 잠깐만 눈을 붙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태준 씨가 옆에 누웠습니다. 지영아. 응. 괜찮아? 좀 쉬고 싶어. 병원 갔다 왔잖아. 괜찮다며? 온몸이 긴장됐어요. 그래도 진짜 아파. 조금만. 태준 씨. 금방이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끝나고 혼자 남았어요. 태준 씨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아프다는데 왜 이해를 못하지?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저녁을 차렸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왜 안 먹어? 입맛이 없어. 아까 약 먹었잖아. 그래도 먹어야지. 안 먹으면 더 아파. 억지로 밥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태준 씨가 안았습니다. 지영아, 몸이 굳었어요.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아침에 한 번 했잖아. 괜찮아. 그래도 조금만. 또다시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끝나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태준 씨는 샤워하러 갔습니다. 저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죠? 싫으면 싫다고 해야 하는데 그게 왜 잘 안 될까요? 혼자 남았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샤워 소리가 들렸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준 씨가 나오기 전에 침실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태준 씨가 들어왔어요. 옆에 누웠습니다. 잘 자. 응.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태준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어. 정말 미칠 것 같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만 누구한테? 태준 씨는 이해 못할 거야. 그럼 누구? 미란 언니가 생각났어요. 고등학교 때 아는 언니였어요. 재혼하고 나서 연락을 못했어요. 태준 씨가 항상 같이 다니니까요. 언니한테 전화해 볼까? 하지만
태준 씨가 알면 어떡하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어요. 내일 전화해봐야겠어.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날 오후였어요. 태준 씨가 낮잠을 잤습니다. 기회였어요.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미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받았어요. 여보세요? 언니, 나 지영이야. 어머, 지영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 목소리만 들어도 울컥했어요. 언니,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나 좀 만나자. 그래, 언제? 지금 괜찮아? 응. 아니, 잠깐만. 태준 씨가 자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자고 있었습니다. 언니, 내일 만날 수 있어? 그럼. 어디서 볼까? 역 근처 카페. 2시? 그래, 알았어. 무슨 일인데? 만나서 얘기할게. 알았어. 내일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 언니를 만나면 다 얘기해야지. 이 답답함을, 괴로움을.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태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일어난 거야? 아, 친구. 무슨 친구? 옛날에 아는 언니. 뭐래? 그냥 안부 물어봤어. 그래. 언제 통화했어? 방금. 뭐라고 했는데? 그냥 잘 지내냐고. 거짓말이었어요. 내일 만나기로 한 건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친구 만나는 건 좋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내일 몰래 나가야 하는데 들키면 어떡하지? 밤이 됐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태준 씨가 말했어요. 내일 뭐해? 집에 있을 거야. 나 오후에 병원 가야 해. 검진. 혼자 갈 거야? 응. 기회였어요. 태준 씨가 병원 가는 동안 미란 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몇 시에 가? 1시쯤? 그럼 다녀와. 완벽했어요. 2시에 언니를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숨기면서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남편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것들. 그 답답함.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태준 씨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병원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 2시간 정도 걸릴 거야. 점심 먹고 올게. 그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지금이야. 서둘러야 해. 옷장을 열었습니다. 외출복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립스틱을 바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핸드폰, 지갑.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들키면 어떡하지? 어디 간다고 물으면? 위치 추적하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어요. 나가야 해. 미란 언니가 기다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숨을 참았습니다. 제발 아무도 없길. 1층에 도착했어요. 햇빛이 눈부셨어요. 몇 개월 만에 혼자 나오는 거였습니다. 나 혼자 나왔어. 택시를 잡았어요. 거의 1년 만에 혼자 타는 택시였습니다. 역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출발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낯선 풍경들. 아니, 낯설지 않았어요. 그냥 오랜만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남편 몰래 친구 만나러 가는 게 뭐라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깜짝 놀라봤어요. 광고 문자였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미란 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영아. 달려갔어요. 언니를 보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언니, 어머, 얼굴이 많이 안 좋다. 눈물이 났어요. 언니, 나 괜찮아. 천천히 얘기해. 커피를 주문했어요.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제 전화할 때부터 목소리가 이상했어.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언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왜? 남편이랑 안 좋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야. 언니 나 미칠 것 같아. 뭐? 무슨 일인데?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어디든 데려다주고 데리러 와. 혼자는 한 발짝도 못 나가. 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몰래 와야 해. 그리고 집에만 있으니까 하루 종일 둘이잖아. 아침, 점심, 저녁. 시도 때도 없이 하루에 5번, 6번. 어떤 날은 7번도 넘어. 힘들어서 손으로도 해주고 그래. 거절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져. 병원 갔는데 의사가 염증이랑 상처가 있대. 2주간 쉬래. 근데 남편한테 어떻게 말해. 근데 그 말 듣고도 집에 와서 또 언니 나 너무 괴로워. 정말 미칠 것 같아. 말하다가 울음이 터졌습니다. 미란 언니가 휴지를 건넸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영아. 응. 그거 정상 아니야. 알아. 그건 통제야. 통제. 사랑이 아니라 소유야. 근데 어떡해. 부부잖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랑이야? 너 지금 감옥에 갇혀 사는 거야. 감옥.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았어요. 감옥이었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는. 언니 말이 맞아. 감옥이야.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혼?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아니, 생각하기 무서웠습니다. 이혼하면 또 혼자잖아. 혼자 사는 게 낫지. 지금보다는. 지영아, 지금 너 행복해? 대답할 수 없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준 씨였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병원 간다고 했는데 손이 떨렸어요. 미란 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받아야 해? 응. 휴대폰을 들었어요. 여보세요? 지금 어디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집 근처. 어디? 정확히 산책 나왔어.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알지? 친구 만나러 왔어. 어디? 주소 보내. 왜? 데리러 갈게. 혼자 갈 수 있어. 안 돼. 위치 켜놔. 지금 당장. 병원 안 가? 이미 다녀왔어. 빨리 끝났어. 주소 안 보내면 직접 찾아갈 거야. 위치 추적하면 돼. 목소리가 협박조였어요.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란 언니가 물었어요. 뭐래? 데리러 온대. 벌써? 응. 병원 빨리 끝났대. 지영아. 언니 가봐야 해. 커피도 다 못 마셨어요.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언니. 다음에 다시 만나자. 지영아, 너 지금 감옥에 갇혀 사는 거야. 제발 정신 차려. 언니의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카페를 나왔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집 근처 편의점 앞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도착해서 주소를 보냈습니다. 10분 후 태준 씨의 차가 도착했어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차에 탔습니다. 미안해. 답답해서. 왜 주소 안 보냈어? 깜빡했어. 거짓말하지 마. 일부러 안 보낸 거지. 아니야. 몰래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몰래가 아니라 그냥 친구 만난 거야. 그럼 왜 말 안 하고 나갔어? 병원 간다고 해서. 물어봤으면 데려다 줬잖아. 혼자 가고 싶었어. 왜?
나랑 같이 가면 안 돼? 대답할 수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태준 씨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흘렀어요. 더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저녁 시간이 됐어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맛있게 먹어.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태준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며칠간 이런 분위기가 계속됐어요. 냉전이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태준 씨는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감시하는 눈빛. 더 무서웠어요. 화내는 것보다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뒤에서 안았어요. 지영아. 온몸이 굳었습니다. 태준 씨, 화났어? 아니. 그럼 괜찮지?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달랐어요. 전보다 더 강했습니다. 더 오래 걸렸어요. 벌을 주는 건가? 끝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태준 씨는 샤워하러 갔어요.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건 사랑이 아니야. 미란 언니 말이 맞아. 이건 통제야. 감옥이야. 이대로는 못 살겠어. 결심이 섰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한 가지만 확실했습니다. 헤어져야 해. 이건 아니야. 샤워 소리가 멈췄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태준 씨가 들어왔어요. 옆에 누웠습니다. 지영아. 응. 화 풀렸지? 응. 앞으론 어디 가든 말해. 알았지? 응. 나 없인 나가지 마. 알았지? 응.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나 나갈 거야. 헤어질 거야. 이대로는 못 살아. 잠이 들었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갇힌 곳에서 나가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깨어났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옆에서 태준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헤어지지? 말을 꺼내야 해. 하지만 어떻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갇혀 있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부라는 이유로,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는 곳.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감옥은 쇠창살이 아니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냉장고가 비어 있었어요. 장을 봐야 했습니다. 태준 씨, 슈퍼 좀 다녀올게. 태준 씨가 일어났어요. 내가 데려다 줄게. 바로 앞인데 괜찮아. 그래도 같이 가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함께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 앞 슈퍼였습니다. 걸어서 3분 거리. 하지만 혼자 갈 수 없었어요. 슈퍼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나 담배 피우고 올게. 천천히 봐. 태준 씨가 밖에 남았어요.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슈퍼 안으로 들어갔어요.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채소, 과일, 우유를 담았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지영 씨. 돌아봤어요. 같은 아파트 동에 사는 이웃 아줌마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요즘 통 안 보이시더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남편분이 은퇴하셨다며요? 같이 다니시나 봐요. 네. 부러워라. 아줌마가 웃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나 혼자 두고 매일 돌아다니는데 친구들도 만나고 당구장도 가고 나도 나대로 요가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고 그러시구나. 부부가 너무 붙어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각자 시간도 가져야 하고 아줌마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각자 시간. 저에게는 없는 것. 지영 씨는 취미 생활 안 하세요?
요즘은 잘 안 해요. 아까워라. 미술 선생님이셨다며. 그림 그리시면 좋을 텐데. 네. 남편분이랑 매일 붙어 계시면 힘드시겠어요. 부러워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젠 힘들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 눈에도 이상해 보이나 봅니다. 그럼 전 이만. 건강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혼자 남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부부가 너무 붙어 있으면 답답하다. 각자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다른 부부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왜 나만 이상한 건가? 아니면 우리 관계가 이상한 건가? 계산대로 갔습니다. 계산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왜 혼자 못 다니지? 왜 슈퍼도 혼자 못 와? 왜 친구도 몰래 만나야 하지? 이게 정상인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계산을 마쳤어요.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준 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다 샀어? 응. 오래 걸렸네. 이웃을 만나서. 무슨 이웃? 같은 동에 사시는 분. 뭐라고 하던데? 그냥 잘 지내냐고. 오래 얘기하던데. 별거 아니야.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준 씨가 봉투를 들어줬어요. 무거워. 내가 들게. 괜찮아. 내가 들게. 집에 도착했어요. 점심을 차렸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맛있게 먹어. 응.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아줌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각자 시간을 가져야 한다. 부부가 너무 붙어 있으면 답답하다. 식사를 마쳤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태준 씨가 안았어요. 지영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긴장했어요. 설거지 끝내고. 지금 물 나와 있어. 잠깐만이면 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통제야. 소유야. 미란 언니 말이 맞아. 끝났습니다. 태준 씨는 샤워하러 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자유롭고 싶어. 혼자 걷고 싶어. 혼자 버스 타고 싶어. 친구 만나고 싶어. 그림 그리고 싶어. 살고 싶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너무 괴로워. 정말 미칠 것 같아. 이대로는 못 살겠어.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칼로 채소를 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누구한테? 태준 씨한테? 아니면 나한테? 이렇게 참고 있는 나한테? 칼을 세게 내리쳤어요. 도마 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뭐해? 뒤에서 태준 씨가 물었어요. 저녁 준비. 조심해. 다쳐. 응.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오늘 조용하네. 피곤하네. 아직도 몸이 안 좋아? 조금. 또 병원 가야 하나? 괜찮아.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피곤해서 그래. 식사를 마쳤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접시를 씻으면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1년? 2년? 5년? 아니, 한 달도 못 버틸 것 같아. 내 몸이 먼저 망가질 거야. 아니, 정신이 먼저 망가질 거야. 설거지를 마쳤어요.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거실로 갔어요. 태준 씨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았어요. 지영아. 응? 이리 와. 또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조금 있다가. 지금 저녁 먹고 바로 하면 안 좋아요. 괜찮아.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함께 했습니다. 끝나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태준 씨가 옆에 누웠어요. 잘 자. 응.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태준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잠든 것 같았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못 살겠어. 절대로 못 살아. 헤어져야 해. 말해야 해. 용기를 내야 해.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말을 꺼내기로.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더 두려웠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헤어지자고 바로 말해야 하나? 아니면 먼저 혼자 다니게 해달라고 할까? 그게 먼저인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내일 말한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왔어요. 새벽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말한다. 용기를 내자. 심호흡을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제 새로운 시작도. 여러분도 혹시 결심하신 적 있으신가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 저는 그날 아침 알았습니다. 용기는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워도 행동하는 거라는 것을.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준 씨가 먼저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늘 말한다. 용기를 내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태준 씨가 나왔어요. 잘 잤어? 응. 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한참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태준 씨. 응? 할 말 있어. 태준 씨가 저를 봤습니다. 뭔데? 심호흡을 했어요. 난 혼자 다닐 수 있게 해줘. 수저를 놓는 태준 씨.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생각했어. 무슨 말이야? 친구도 혼자 만나고 마트도 혼자 가고 싶어? 내 발로 걷고 싶어? 태준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위험해. 위험해도 괜찮아. 안 괜찮아.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부부잖아. 내가 지켜줘야지. 난 지킴이 필요 없어. 지영아. 목소리를 높였어요. 난 자유롭고 싶어. 태준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태준 씨 없이도 괜찮았어.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태준 씨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이 아니라. 그럼 뭐야? 왜? 난 너무 괴로워. 뭐가 괴로운데? 통제받는 게 너무 힘들어. 통제? 나 사랑해서 챙기는 건데. 그게 사랑이 아니야. 뭐? 시도 때도 없이 요구받는 것도 힘들어. 부부인데 그게 문제야? 난 내 삶을 살고 싶어. 태준 씨가 비웃었습니다. 내 상? 돈은 누가 벌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학원도 접었잖아. 누구 돈으로 사는데? 내 연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눈물이 났습니다. 학원 정리한 돈은 내 돈이야. 그거 공동계좌에 넣었잖아. 이혼하면 그것만 가져갈 거야? 두려웠습니다.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그래도 떠나고 싶어. 거절하면 분위기 싸늘해지는 것도 힘들어. 혼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도 힘들어. 너 위험하니까 그러는 거야. 위험한 게 아니라 통제야. 그건 경찰 생활할 때 직업병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칠 것 같아. 정말로. 태준 씨가 일어났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태준 씨, 혼자 있고 싶어. 얘기 좀 하자. 지금은 안 돼. 그날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도 각자 먹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태준 씨는 거실에 있었어요. 며칠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냉전이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태준 씨가 따라왔습니다. 어디가? 화장실. 빨리 와. 감시였어요. 잠잘 때도 꼭 안고 잤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태준 씨, 더워. 괜찮아. 이렇게 있어. 도망갈까봐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3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또 식탁에 앉았어요. 지영아. 응? 내가 뭘 잘못했어? 말해봐. 고칠게. 잘못이 아니라. 그럼 왜? 나 싫어진 거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난 숨이 막혀. 내가 숨 막히게 해? 응. 사랑해서 그런 건데. 사랑은 이런 게 아니야. 그럼 사랑이 뭔데?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말했어요. 지영아, 다시 생각해봐. 이미 생각 다 했어. 정말 헤어질 거야? 응. 나 너무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근데 왜 헤어지려고 해?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랑 있으면 못 살아? 응. 미안하지만. 태준 씨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 식탁에서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정말 마음 안 바뀌어? 응. 정말? 정말. 긴 침묵이 흘렀어요. 알았어. 뭐? 이혼하자. 정말? 응. 내가 그렇게 힘들면. 미안해. 나도 미안해.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부터 끝을 향해 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태준 씨도 사인했어요. 말없이 일어나 나가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끝났구나. 드디어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없었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이혼했어. 괜찮아요? 응, 괜찮아.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살 수가 없더라. 자세한 얘긴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고마워. 걱정 마. 짧은 통화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짐을 쌌어요. 옷가방 하나, 화구 상자 하나. 태준 씨가 사준 물건들은 모두 두고 왔습니다. 이제 내 것만 챙기면 돼. 택시를 불렀어요. 오피스텔로 이동했습니다. 원룸이었어요. 작았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어요. 열쇠를 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도 없었어요. 책상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이불을 깔았어요. 누웠습니다. 처음으로 혼자인 밤이었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이게 바람이구나. 이게 자유구나. 몇 개월 만에 느끼는 것. 울다가 웃다가 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로. 다음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어디가?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 만나? 추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일어나도 됐어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오늘 뭐 하지? 뭐든 할 수 있어. 마트에 가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옷을 입었어요. 설렜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구한테 말 안 해도 돼. 허락 안 받아도 돼. 1층 로비를 나섰습니다. 나 혼자 나왔어. 내 발로.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어요. 거의 1년 만에 타보는 버스였습니다. 교통카드를 꺼냈어요. 찍었습니다. 삑. 그 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풍경이 지나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내 삶이구나. 옆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봤어요. 괜찮으세요? 네. 왜 우세요?
너무 좋아서요. 네, 너무 행복해서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네, 정말 좋은 일이요. 마트에 도착했어요. 장을 봤습니다. 채소, 과일, 우유. 무거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혼자 왔다. 내가 고르고, 내가 사고, 내가 들고 간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도 없었어요. 바닥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 내 선택, 내 자유.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도 혹시 새로 시작하신 적 있으신가요? 모든 걸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무섭지만 설레는 그 순간.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눈을 떴습니다. 어디가?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좋다.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몸을 펴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동네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혼자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고 자유로웠어요. 아침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인사를 나눴어요. 안녕하세요. 아,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일주일 됐어요. 자주 뵙겠네요. 저도 매일 산책해요. 그러시구나.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30분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침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영아,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뭐 하지? 마트도 가야 하고, 은행도 가야 하고, 책도 사고 싶고, 다 할 수 있었어요. 혼자서 며칠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미란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영아, 언니, 잘 지내? 응, 정말 잘 지내. 목소리가 완전 달라졌다. 그치? 나도 느껴. 이혼했다며. 축하해. 웃음이 났어요. 고마워, 언니. 토요일에 시간 있어? 응, 있어. 산악회 같이 갈래? 산악회? 응. 우리 동네 60대 언니들 모임이야. 매주 산 타러 가. 나 갈 수 있을까? 당연하지. 이제 아무도 너 못 가게 안 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갈게. 토요일 아침 8시. 산 입구에서 만나자.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설렜습니다. 산을 오른 게 얼마만인지. 토요일이 기다려졌어요. 토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등산복을 꺼냈습니다. 몇 년 만인지 모를 옷이었어요. 입어봤습니다. 좀 작았지만 괜찮았어요. 등산화 끈을 묶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렘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진짜 가는 거야. 혼자. 아무한테도 허락 안 받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어요.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미란 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지영아. 달려갔습니다. 다른 분들도 계셨어요. 어머, 새 얼굴이네요. 환영해요. 모두들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자기소개 해볼까? 네, 저는 지영이라고 해요. 62세예요. 62세? 젊으시네. 우리는 다 60대 후반이에요. 저 67이에요. 저 69. 웃음이 났어요.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같이 천천히 올라가요. 네.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걸음부터 힘들었어요. 거의 1년간 집에만 갇혀 있었으니까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로, 내 선택으로 옆 언니가 손을 잡아줬어요. 천천히, 쉬엄쉬엄, 고마워요. 중간에 쉬었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다시 올랐습니다. 땀이 났어요.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 올랐어요. 거의 다 왔어요. 정말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어요. 와, 도시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늘이 가까웠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팔을 벌리고 서 있었어요. 야호! 소리쳤습니다. 살아있다. 눈물이 났어요. 미란 언니가 옆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응, 나 정말 잘했어. 다 같이 앉아서 쉬었어요.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지영 씨, 첫 산행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다음 주도 올 거지? 응, 올게. 우리 매주 와. 비 오는 날 빼고. 좋아요. 하산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 같이 막걸리 한 잔을 했어요.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나 해냈어. 혼자 산을 올랐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났어. 그날 밤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났는데 온몸이 아팠어요. 근육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났어요. 이 아픔도 좋아. 내가 선택한 아픔이니까. 매주 토요일 산을 올랐습니다. 점점 체력이 늘었어요. 처음엔 3번 쉬었는데, 다음엔 2번, 그 다음엔 1번. 더 빨라졌습니다. 더 강해졌어요. 산악회 사람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지영 씨,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맞아요. 처음엔 굳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집에서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화구를 꺼냈습니다. 캔버스를 펼쳤어요. 붓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무얼 그릴까 고민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풍경이 보였습니다. 그렸습니다. 자유로운 붓터치.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리 와 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제 시간, 제 작품. 이제야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려. 매일 조금씩 그렸어요. 산에서 본 나무들, 버스에서 본 사람들, 창밖 풍경, 작품이 쌓여갔습니다. 나중에 작은 전시회라도 해볼까? 꿈이 생겼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갔어요. 카트를 밀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누가 오고 있었어요. 태준 씨였습니다. 순간 멈칫했어요. 태준 씨도 저를 봤습니다. 지영아,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태준 씨도 잘 지내시죠? 응, 그럭저럭. 다행이네요. 저도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네, 안녕히 가세요. 헤어졌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련이 없었어요. 후회도 없었습니다. 장을 마저 봤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지금의 삶이 좋았습니다. 원룸이지만 행복했어요. 돈은 많지 않지만 괜찮았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통제받지 않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요구받지 않으니까. 괴롭지 않으니까.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삶.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산책하는 것도, 친구 만나는 것도, 그림 그리는 것도, 산 타는 것도 모두 제 선택이었어요. 자유였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행복하다. 정말로.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여러분도 혹시 자유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숨을 쉬는 것 같은 그 느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 이제야 시작이라는 것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뭐 하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게 행복이었어요.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지영 씨, 오늘도 산책하세요? 네, 할머니. 날씨 좋네요.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뭐 좋은 일 있어요? 네, 좋은 일이 많아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산악회는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지영 씨, 언니들, 산을 오르는 것도 이젠 익숙했습니다. 처음처럼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지영 씨, 완전 달라졌어요. 처음 왔을 때는 한 번도 웃지 않았는데, 지금은 계속 웃어요. 맞아요. 표정이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요? 응, 처음엔 뭔가 무거워 보였어요. 지금은 가벼워 보여요. 가벼웠습니다. 정말로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정상에 올라 소리쳤습니다. 야호! 메아리가 돌아왔어요. 야호! 웃음이 났습니다. 언니들, 나 행복해. 우리도 다 같이 웃었어요. 하산 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지영 씨, 요즘 뭐해요? 그림 그려요. 그림? 네, 미술 선생님이었거든요. 와, 멋지다. 언젠가 전시회 열어야겠어요. 정말요? 꼭 보러 갈게요. 초대할게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 그림을 봤습니다. 많이 쌓였어요. 산 풍경, 버스 안 사람들, 창밖 풍경, 자유로운 나무들, 하늘을 나는 새들, 모두 자유를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벽에 하나씩 걸었어요. 작은 원룸. 하지만 제 갤러리가 됐습니다. 매일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게 내 삶이구나. 내가 선택한 삶. 산악회 언니들이 물었어요. 지영 씨, 그림 그린다며요? 네, 취미로. 우리한테도 보여줘요. 다음 주 하산 후 핸드폰으로 그림 사진을 보여줬어요. 와, 진짜 잘 그리시네. 이거 우리가 오른 산 아니에요? 맞아요. 지난주에 올랐던. 감동이에요. 칭찬이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었어요. 멋지다. 우리도 하나씩 받고 싶은데? 웃음이 났습니다. 그려드릴게요. 정말요? 응, 우리 산. 행복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그림 그리고 친구들과 웃고 자유롭게. 다음 날부터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아침 산책, 그림 그리기, 토요일 산 오르기, 친구들과의 수다. 단순했지만 행복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보고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제 시간, 제 삶.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1년 전 나는 어땠지? 갇혀 있었습니다. 숨 쉴 수 없었어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나는 자유로웠습니다. 숨 쉴 수 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헤어지길 잘했어. 후회가 없었어요. 전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예뻤습니다. 좋은 밤이다. 눈을 감았어요. 깊이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행복하다. 진심이었어요. 원룸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게 삶이구나.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오늘도 행복했다. 산을 올랐다. 친구들과 웃었다. 그림을 그렸다. 자유로웠다. 살아있었다. 감사하다. 일기를 덮었어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좋을 거야.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시 시작하신 적 있으신가요? 포기했던 것들을, 잃었던 자신을 저는 찾았습니다. 제 자신을, 제 삶을, 제 자유를. 늦지 않았어요. 아니, 때가 맞았습니다. 지금이 딱 좋았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용기를 냈어요.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선언했어요. 무서웠습니다. 63세에 혼자가 되는 게, 하지만 했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전혀. 여러분도 혹시 갇혀 있나요? 통제받고 있나요? 시도 때도 없이 요구받고 있나요? 거절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지나요? 너무 괴로워서 미칠 것 같나요?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발로. 혼자 걷는 게 무섭죠? 알아요. 그게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할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제 삶이, 제 선택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도 시작하세요. 분명 늦게 핀 지혜 시청자분들은 모두 다정하고 좋은 남편이시겠지만 배려도 없이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분이 옆에 계시다면 용기 내세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존재인 여러분이십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한 걸음씩 제 발로 걸어가세요. 당신의 삶을 향해. 무섭지만 괜찮아요. 그게 용기니까요. 외로우신가요? 그 외로움의 에너지를 다른 걸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걸어요. 내일도 걸을 거예요. 사랑은 떠났지만 저는 여전히 저로 남았습니다. 아니, 더 강해졌어요. 외로움 속에서 깨달았어요. 끝까지 나를 지켜줄 사람은 결국 나였다는 것을. 이제 저는 지영으로 살아갑니다. 누구의 아내가 아닌 저 자신의 이름으로요. 이 여정은 결국 나를 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